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생각으로 30대를 떠드는 팟캐스트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밑에만 있고 싶어지는 8월 2주차입니다. 저는 헬스장 아니면 회사 말고는 나갈 일이 없었는데요. 다들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고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를 정말 얌전히 보냈습니다. 일을 엄청 바빴던 게 쪼끔 마무리돼서 좀 숨도 돌릴 겸 그렇게 보내고 주말에 특별히 일은 없었고요. 오늘은 쪼금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금토는 그냥 있었고 오늘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잠시 떠나게 돼 가지고 네, 그래서 굿바이 할 파티 겸 대모임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그거를 또 돈을 털자 해서 호텔 뷔페를 갔다 왔고요. 오. 그리고 네, 이제 30대 중반의 어른들이 우르르 모여서 키캣 만들기 해 가지고 네, 다그닥다그닥 음. 카페에서 다그닥다그닥 거리다 왔습니다. 키캣. 개모임으로 그런 것도 하는군요. 신기하네. 순전히 맛있는 걸 먹자. 펜션을 놀러 가거나 좋은 펜션을 가거나 맛있는 거 먹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계모임이에요. 괜찮다 그런 거. 음,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인가 봐요. 사고님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맞아요. 거 먹고 뭐 소품 사고. 되게 약간 그 친구들이랑 그런 게 좀 잘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키캡도 소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요즘 대형 문구점이나 아니면 오늘은 교보문고 갔는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키캣 베이스부터 위에 올라가는 꾸미는 파츠까지 다 있어요. 그냥 어. 돈만 좀 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음. 나중에 제 인스타에 올릴 거니까 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원다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또 너무나도 바쁜 주말을 보냈어요. 일단 금요일에는 저기 사고님과 짤스님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왔고요. 친구분이 이제 애인하고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거기 집들이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오. 음식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방금 1박 2일로는 짤스님과 같이 강화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번 여행 컨셉은 약간 누구보다 재밌어 보이자가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릴스를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릴스까지 네, 그래서 릴스 1시간 전에 봤어요. 올렸거든요. 봤어요 저. 네, 봤어요, 저도. 공유수 몇 많이 안 늘어났던가요? 소신 발언해도 될까요? 소신 발언? 해주세요. 네. 저는 그런 릴스를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죠? 귀엽기만 제가 하던데? 릴스를 올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릴스를 보면은 이게 약간 저의 내내 회로의 이슈긴 한데 누군가의 릴스 보면 이제 다른 이쪽 분들의 오그라드는 릴스가 떠오르고 그게 떠오르다 보면은 그 짤 아시죠? 금이모로 보갈 생활에 하는 잔 들고 있는 짤 있잖아요. 음, 거기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네 일상이 결국엔 그 짤로 귀결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귀엽긴 음. 하지만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올리고 보니까 약간 저도 약간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맞아. 그런 컨텐츠가 하나 끼니까 여행이 조금 더 덜 지루해졌어. 원래는 이제 나이 먹고 여행하면 피곤하기도 하니까 보통 이제 네. 카페 같은 데 가면 폰 보거나 그치. 맞아. 서로 그냥 사진 찍어주고 이제 그거 사진 고르거나 하는 시간이 다잖아요. 근데 이제 릴스를 찍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딜 가는 게 일단 생겼고 무조건 가야 되는 음, 거야. 그 커스를 채워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가서도 이제 서로 폰 보다가도 야 언제 찍지?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결집 한번 되고 약간 맞아. 그런 또 추억이 또 하나 생겨서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이 재밌었다. 그거 재밌었어요 의의가 근데. 네. 있었고 음. 네. 그리고 요즘 또 맞아요.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방금 또 그렇고 저 방금 또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 지금 체력이 지금 고갈나겠어요. 놀다가 일하다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근데 유례 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저 지금 이 회사 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바빴던 적이 있는가 싶네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대신 힘들 테니까 힘들지 마시고 아주 평안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그래도 좀 좋지 않았어요? 좀 풀렸던데. 네, 살짝 바람 불 땐 좀 풀렸더라고요. 선선하더라고. 예. 그쵸.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졌어요. 맞아. 날도 좋았다. 그니까. 선녀 형은 뭐 했는데요? 저는 그 충주에 얼마 전에 반값 여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음. 그 반값 여행 무슨 프로모션 같은 걸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은 거기서 쓴 비용의 50%를 이제 뭐 상품권 같은 걸로 주거든요. 지역사랑 상품권.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쓰려고 또 가야 돼요. 다시 그 지역을. 어. 저희가 충주로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쓰려고 이제 충주 갔고 충주에 이제 온천들이 많아요. 유명한 온천들, 막 수안보 온천도 있고 아니면 뭐 탄산 온천도 있고. 근데 이제 8월 달에 탄산 온천 가고 싶어 했던 온천이 이제 하나 다시 재오픈을 해가지고 거기 애인이랑 같이 가서 온천을 좀 즐기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남자 구경도 했죠. 이게 여기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 굉장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어머, 예, 어머.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민망하더라고. 아, 그 정도로? 예. 목욕탕 그리고 물이 또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뜨뜻하니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튜닝을 하신 분들이 계잖아요. 어머. 튜닝을 하신 분들도 그렇긴 한데, 순정이신 분들도 굉장히 어, 어메이징했다. 내가 그래가지고 세상은 참 넓다. 나는 아직 식견이 모자라다. 멀었다. 아직 범부다. 경험을 더 해야 한다. 이런. 방방견물록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짤스님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사실 뭐 주중에는 막 그렇게 막 바빴던 건 없고 이제 이직 준비 시작하고 있고요. 아까 음. 원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행 같이 다녀와서 진짜 약간 알찼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원래라면 그냥 여행 가면 카메라를 이렇게 잘 안 올리잖아. 서로 잘 안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프로필용 말고 우리끼리 추억 남기기용으로 잘 카메라를 안 들잖아요. 그건 너무 좋았어요. 자, 별의별 거기엔 올릴 수 없는 영상들, 사진들 안 찍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좋네요. 각자 이제 열을 나는 방법들이 다 달라고 잘 보낸 것 같은데요. 알씨님은 뭐 하셨어요? 저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아니면 헬스장 말고는 그냥 에어컨 밑에서 TV 보면서 쭉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씨님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휴가는 저번 주였었는데,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집에서 맞네. 쉬었습니다.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이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반 도입부인데, 책도 좀 읽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리본의 기사라고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그걸 조금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집돌이 생활로 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보냈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이쪽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은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편의 활동으로는 또 벅차다는 것도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죠. 이번 주에는 은둔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은둔의 기준부터 조금 꽤 모호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얼마나 만나야 은둔인지 또 어느 순간부터 은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은둔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님이랑 선녀님이 좀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한 사고님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우선 은둔이면 역시 이제 본인의 좀 개인적인 신상이나 존재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의가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주변에 이쪽 사람을 두지를 않는 사람 아니면
일회성,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성인 남성으로서 들끓는 이런 거를 좀 풀어내는 일회성 만남은 이쪽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일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뭐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이상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쪽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친목을 다지거나 교류를 하지 않으면 은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게 은둔이어도 연애는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제 이쪽 커뮤니티에 들어오진 않아도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성과 사랑은 또 이제 충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플은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뭐 사진을 안 올리는 수준에서나 가린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데이팅 어플은 할 수도 있고 일회성 만남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여나 이제 그 일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알고 보니까 같은 회사에 동료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 오래 전에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쪽이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나의 원래 알던 사람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이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SNS 뭐 친목, 커뮤니티, 모임 뭐 우리가 흔히 가는 그런 흔히 종태원이라 하는 그런 곳 절대 가지 않고 이제 그냥 개인적인 걸 이쪽 커뮤니티에 오픈하지 않는 사람을 은둔이라 생각합니다. 저.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금 자기를 좀 안 드러내면서 친분 쌓는 걸 좀 지향하려는 사람들이 좀 은둔이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녀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이 은둔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웠었던 주제였는데 음. 사실 이제 은둔이 남들이 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나는 은둔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음. 뭐 외부 그러니까 뭐 이태원에 안 가는 나는 은둔. 종로에서 뭐 술 번개 안 하는 나는 은둔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었던 조금 이런 그런 이제 뭐 어플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자기를 은둔이라고 포장을 하는 하나의 뭔가 그런 배지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은둔을 많이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플을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종로 이태원 안 가요 해놓고 밑에 사는 곳 이태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한 번 가봤다 술집 가봤다 뭐 갔다 오면 은둔이 아니다 은둔이다 이렇게 말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은둔이라는 게 사실 제 은둔이야라는 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포장하는 어떤 그런 형용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뭐 이쪽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알신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벅참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이런 선을 긋기 위한 음.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은둔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은둔은 좀 그런 게 은둔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이쪽 사람이라고 바라봐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다거나 불쾌감을 갖는다거나 뭐 그러한 성향이지 않을까.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선녀 네. 형도 약간 그런 은둔이었던 시절이 있나요? 저도 이제 초반에는 분명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처음부터 은둔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무섭잖아요. 그쵸. 네. 그 내 신상이 까발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음. 그런 것도 있고 음. 어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그 당시에 제 어린 마음에
되게 멋있어 보여지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추구미가 뭔가 좀 조용하고 음. 진중하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느껴 보이니까 나도 좀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고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는 좀 은둔으로서 좀 이태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배지처럼 그거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어. 음. 약간 근데 그런 이게 거 아닐까? 나 강탑이다 혹은 나 바위탑이다. 그쵸, 그쵸.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뭔가 유부게이다. 뭐 음. 이러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이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뭐 다양하겠지만 조금은 더 일반 같을 거고 좀 다르겠다라는 그 기대 심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은둔도 좀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음. 그 아까 그 짤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둔이었던 시절이 있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진짜 막 핫 데뷔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 바닥에 진짜 핫 데뷔 하듯이 이렇게 슈퍼 신인처럼 짜잔 나타나가지고 와장창 이렇게 인맥이 넓어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사실 대부분 다 은둔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저 음. 은둔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시작은. 이게 얼마나 그 꼬리표를 빨리 떼느냐 아니면 어떻게 떼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음. 그쵸, 그쵸.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조금 은둔이라는 꽃 배지가 이렇게 있는데 살짝 이것도 나름 좋아 보이는 배지긴 해요. 근데 이거를 떼면서 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배지를 음. 떼려고 한 이유? 음, 그러니까 데뷔를 하게 된 이유? 그쵸, 그쵸. 데뷔탕트. 그거는 진짜 사실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이유로 나오기는 하니까 물론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 사고님은요? 사고님은 어떻게 데뷔하게 되셨나요? 저의 데뷔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서도 음. 이따가 얘기도 하고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음. 은둔이라는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어, 꼭 유지를 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제가 은둔 시절이었을 때도 했던 생각이고 음. 이게 평생 은둔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평생 은둔이라는 거 저는 사실 디나이얼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억지로 그 아까 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 그 배지를 유지를 하려는 거는 그냥 유사 디나이얼이다 음. 정도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빨리 입다거나 너무 과하게 뜨거운 데뷔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 필연적으로 그 뭐라 그래야지 그 동물 중에 약간 그 어렸을 때 그런 흔적 기관들을 떼버리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 바닥이면은 어른이 돼가는 과정 같은 느낌으로 떼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좀 나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인제 뭐 그 은둔 배지를 떼버리는 게 사실 뭐 달고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득이 되거나 음. 오히려 재미없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친구들 보면은 다 뭐 같이 친구들끼리 여행도 가고 뭐 이거를 뭐 포스팅을 올리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여행을 다녀오고 추억을 쌓고 같이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인제 어 나 혼자는 하기 어려운 거를 친구들과 같이 해볼 수 있다.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다. 다양한 걸 경험해 볼 수 있다. 여기저기 인제 뭐 아까 인제 저희가 인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님이 친구들이랑 뭐 먹으러 간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일반이 된지언정 뭐 이쪽이 된지언정.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점점 나이가 먹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하나씩 날아가는 것들이 되게 좀
아쉬웠었어요. 저도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친구의 소개로 인제 이러한 모임 같은 거에 동참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인제 저는 첫 번째 커뮤니티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의지도 됐고 생각보다 가지고 있던 이러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경험이기도 하고. 아, 저희 모임이 처음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건 또 처음 영광인데요. 알았네. 네. 네 좀 늦게 나왔죠. 근데 그전에도 이제 뭐 친구들 모임들도 있고 막 그러긴 했었으니까요. 그쵸. 예. 근데 인제 은둔과 은둔이 비은둔이라는 이 경계선 예예예. 예 그 아 경계에서는 제가 뭐 친구들 한두 명, 두세 명 뭐 이런 뭐 같은 학교에서 뭐 만났던 음 음.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뭐 어디에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은두는 조금 이쪽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것에 이제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조금 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좀 은둔이라고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교류 이런 게 없는 음. 사람들. 음. 그리고 벗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친구를 조금 사귄다거나 SNS나 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은둔이라는 게 조금씩 음 벗어지는 거라고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죠?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저는 보면 그거 준거 집단이 어 예 좀 어려운 복잡한 개념인가? 하여튼 네. 그 내가 바라보는 그 은둔과 비은둔은 나의 그 준거 집단, 내가 소속되고자 네. 하는 그 집단이 이 어느 정도 게이 커뮤니티로 전이되는 것들이 네. 내가 은둔에서 비은둔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좀 네. 봐요. 저는 맞는 것 약간 같아요. 그 SM 아이돌 같다 좀 생각을 했던 게 또 이제 이쪽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SM뿐만 아니라 아이돌도 보면은 연습생 때 이름이 알려질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습생 때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기는 하고 뭐 선배 가수의 이제 몰래 이렇게 피처링 그냥 백으로 코러스로 넣던가 댄서로 넣던가 이런 경우는 있어서 존재가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 진짜 벗어나는 거 이제 데뷔를 할 때부터 이제 딱 그게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름아름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진짜 이렇게 내던져 져야 진짜 나타나는 거다 이런 느낌. 예. 근데 그러, 데뷔라는 단어를 쓰는 것부터가 정말 이게 진짜 은둔들에게는 큰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일반들 중고 집단 그 사회와 이쪽 커뮤니티는 확실히 색깔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데뷔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진짜 이게 내가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진짜 거잖아요. 진짜. 맞아.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은둔이라고 이제 본인을 이제 자아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은둔이라는 타이틀을 떼버린다는 게 정말 큰 도전이고 맞아. 용기고 그치. 일 맞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안식처인데 음.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핑계거리인데 진짜. 음, 근데 원다님 궁금해. 원다님은 은둔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데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투비? 저 저는 어플을 까는 순간에 이제 바로 애인이 생겼고 오. 근데 그 지난번에 애인이 얘기했던 하필 것처럼 그 애인이 하필 또 조금 그 지역에선 좀 노시는 분이었고 어. 그러다 보니 저는 어플 깜과 동시에 애인이 생기고 그 애인들의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 보니 저는 뭐 은둔이라는 시기가 그 없이 흘러갔죠. 그런 개념이 없었죠. 은둔일 수 없다. 은둔일 수가 없었어. 그거 블랙핑크 가사 아니에요. 컴백이 아니야. 떠난 적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은둔이 맞네. 아니야. 신기했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 저기 선녀 형은 최근에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형은 큰 맘 먹고 등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쵸, 심리는 그쵸. 저는 못 느껴봐서 이렇게 오. 그 은둔들의 고민과 뭐 음. 이렇게 좀 두려움과 음. 그런 무서움이 잘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선녀 형이 이렇게 모임에 나와서 이런 커뮤니티를 막 갖추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걸 좀 필요성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제가 은둔이었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일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음. 그 이제 그 짤스랑 원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쪽에 보면은 특히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술집 같은 거 빌려서 크게 생일 파티 하잖아요. 생일 파티 하고 막 친구들 초대하고 막 한 번에 막 2, 30명씩 부르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일반 삶에서도 친구가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자, 너 친구 누구 있어? 이러면은 진짜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항상 좁은 이런 삶을 살고 특히 이쪽에서도 더 그런데 이제 그 저도 나오자마자 연애를 하긴 했는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선망하는 이쪽 친구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친분을 맺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 추금이 부럽다. 나도 한 번쯤은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올해 해 드릴게요. 아니 그거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 드릴게요, 뭐 그렇게 원하시면.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원다는 이해 못하겠지만 생일 파티를 늘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던 게 근데 공교롭게 저희 모임이 이렇게 분기별로 한 명씩 크게 모이잖아요. 음. 근데 저 사고님이 그 분기에 해당하는 날짜에 항상 생일이세요. 그 아, 모임 그, 날짜에 그 항상 음. 생일이셔서 저희가 한 3, 4년째 지금 어찌됐든 아이 파티 아닌 파티를 하고 있답니다. 그거랑 좀 다르죠. 이게 나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이렇게 딱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뭔가 노는 술자리가 되는 거랑 그냥 내가 속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좀 기여를 하는 모임이 에호 촛불 호 하는 거랑은 조금 한번 다른 해보면 되죠. 느낌이다. 어? 해보면 되죠, 올해. 해 봅시다. 저는 MBTI I가 80%가 나오는 극강의 내용 거여서 어렵답니다. 젊을 때 해야 돼요. 근데 한 살이라도 맞아. 젊을 때 하셔야 돼요. 맞아.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원다님은 한 생일 파티 한 3번, 4번 하시는 것 같던데. SNS 저는 보면. 그런 대규모 생일 파티는 사실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 해봤죠. 아니 해봤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한번 너? 참석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영 왜 하는 건지 제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음.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그거 느낌은 알지. 약간 그 어색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뭔가 절대 그분들을 저격하는 거 음, 아닙니다. 음, 이거 음, 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 체계를 보면은 일단 뭐 장소를 하나 빌리잖아요. 하여튼 5, 60명씩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시는지 참가비를 받더라고요. 맞아. 어. 그런 그리고 사람들이 덜어 있어.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걸 이제 게더링 해가지고 앞에서 막 뜯고 그러는데 약간 좀 비루한 선물을 들고 간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생길 것 그치, 그치, 같은 그치. 것도 어. 있고, 그리고 또 잘 노신, 그 5, 60명 중에는 잘 노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저기 그쵸. 사고님처럼 또 쭈뼛쭈뼛해서 약간 좀 내향인 분들이 또 있으실 거고, 음. 그렇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뭔가 이게 생일 주인공자가 너무 바빠. 음, 챙겨야 돼, 그 5, 60명을. 그러니까 내 음, 날인데 내가 제일 바빠. 음. 그리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노는 건가? 지금 행복하려고 하는 게 맞나? 너무 노동이다. 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과시 측면도 좀 있긴 하죠. 나 이렇게 인싸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 어. 원데이 팝업 스토어지 뭐. 그런 맞네요. 느낌이야. 그 근데 연예인 생일 팝업 스토어야. 카페처럼 해가지고 근데 사이네. 그분들이 하고 말고는 사실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저랑은 안 맞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부분들이. 근데 원당은 워낙 또 인싸여서 그 생일 기간에 한 달 동안 하는 생일 파티를 다시 다 모으면 60명어치 생일 파티가 되기는 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나눠서 하느냐 한 번에 하느냐. 네, 맞아. 맞아요. 저도 남 생일 선물 주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이 생일 선물은 그분들이 받고 싶은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 저는 아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한 개씩 다 챙기려면 진짜 그것도 저는 이제 엑셀 리스트를 짜고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제 생일 때 선물을 안 받고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맞아. 그러면 나도 선물을 안 맞다. 받았으니까 사실 저도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뭐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도 죄책감을 좀 덜고 음. 근데 그렇게 그게 저는 약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치? 왜냐면 맞아요. 예전에는 선물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또 하고 음. 선물을 무조건 줘야 되고 막 이러한 관점이 있었는데 이제 뭐 30 넘어가고 막 하니까 그 선물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이나 그 추억이 더 중요한 것 맞죠.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중요해진 나이기도 하죠. 짤스님 얘기 안 하셨는데, 짤스님은 네, 은둔 맞아요. 시절이 있으셨는지. 저는 아까 원다님이 그런 은둔 시절이 없어서 어떤 그런 고충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게 데뷔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어, 그런 되게 보수적인 동네기도 하고 그 동네 자체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더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좀 나대는 걸 좋아해서 10년 전이니까 혹시나 아우팅을 당하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어플로 그냥 연애 몇 번 해본 정도였는데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건 서울 와서였죠. 이제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친구가 없어. 난 너무 힘든데 이걸 일반 친구에게도 말 못해. 갑자기 서울에 나 혼자 남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막 여러 모임이 있는데 제가 막 그렇다고 막 매번 오프라인 모임 나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모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약간 확실히 은둔이랑 이런 뭐 이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차이점은 아 확실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하는 게. 왜 그때 왜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았지? 예. 그 저는 이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도 게이지만 이 게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이 사람들 되게 막 끼부리고 아니면 서로 막 이간질하고 "이럴 것이다."였는데 세상은 정말 넓고 어플을 안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예. 그래서 좀 신세계고 좋은 사람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거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정말. 그래서 그 시간이 오히려 아까워요. 조금이라도 사람들 더 만나 볼 걸. 특히 제가 안 좋아했던 게 이태원 종로 뭐 이제 부산이면 범일동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가 저기를?' 약간 '뭐가 좋다고 가?' 이런 마인드였는데 찰스님 대체 왜 가요? 진짜 누가 저렇게 가? 진짜 '왜 가지 나?' 너무 좋아. 너무 재밌고 2 네, 년 됐죠 예. 정확하게는. 은둔을 벗어난 건 한 2년 됐죠. 약간 어떻게 저런 거 보면 약간 활동도 체질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이게 좀 그 활동을 한다는 그러니까 은둔을 벗어나서 활동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체질에 맞아야도 이렇게 적극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생각해 보면 그 은둔을 벗어난다는 게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는데 네. 은둔을 벗어난다는 게 꼭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저도 뭔가 은둔들이 '이쪽 생활이다.'라고 그러면 종태원을 떠올릴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종태원은 음주 가무가 가득한 곳이고 음. 뭔가 또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이 심겨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레짐작 겁을 먹을 수 있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녀님이 저희 모임에 들어와서 뭔가 사람들을 얻어가고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하시는 것처럼 꼭 종태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전한 모임이나 자기 취미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방법도 뭔가 은둔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음. 웃긴 얘기긴 한데 제 주변에 이제 두 명이 있었거든요. 은둔이었던 사람 둘이 있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같이 제가 데리고 나간 적도 있고 종로를 술을 먹으러 데리고 나간 적도 있고 한 명은 이제 따로 이렇게 그냥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종로라는 걸 이제 사전 정보 없이 처음 가다 보니까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종로 술집을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술 먹는 그전
그냥 술집이잖아요. 술 먹는 자리만 편할 뿐. 근데 그쵸. 이제 입구에서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음.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진짜 좀 워딩 좀 세게 할게요. 진짜 그 사람들이 했던 워딩으로 하면 옆자리에서 자기를 겁탈하면 어떡하냐. 아니면 술집 뒤쪽 구석에 뭐 이렇게 따로 방이 있어서 막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음. 아, 은둔들의 입장에서의 활동은 좀 많이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 근데 그게 그 일반 남자들이 종종 이쪽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 뭐 게이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 뭐 나 나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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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처럼 약간의 망상인 것 같아. 선입견망상, 네, 그 겪어보지 선입견 않은 거에 망상, 대한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 음. 누가 어느 술집에서 서로 막 그러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일단. 이런 그런 데 있으면 나 좀 데려가. 동성애에 대한 게 그분들은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 그런 컨텐츠로밖에 못 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치. 매스컴에서는 당연히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그분들이 알처럼. 보는 거는 남자들이 뭐 성교를 하다가 어찌게 됐다 뭐 음. 혹은 퀴어 퍼레이드 때 그냥 그런 자극적인 옷차림이라던가 음. 뭐 어디 뭐 남성 수면실에서 뭐가 있었다 음.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음, 음. 이쪽 근데 문화에 가면은 어디야 도대체 나 좀 데려가. 같이 가. 그러니까 알려줘. 지금 이걸 들으시는 그 이제 은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요. 혹시 뭐 이렇게 고민이 있다면 댓글 써주시면 음. 여기 저기 짬바들 여기 다들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한번 고민을 들어드릴게요. 약간 그런 거 해도 되겠다. 은둔 탈출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이어서 나가줄게. 궁금한 게 또 생기는데, 그러면은 퀴어로 살아가면서 이쪽 친구를 만나고 커뮤니티 하는 거는 왜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그 질문도 이제 이번 주 주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때는 진짜 금요일만 기다렸어요. 20대 때는 진짜 금요일만 기다렸어. 월화수목 때 너무 일반들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금요일 날 그 이쪽 문화에 나가서 이쪽 형들과 노는 게 그냥 낙이었어. 왜냐면 가면 너무 편하거든. 편하게 얘기할 수 음. 있고 나를 그냥 안 숨겨도 되고. 음.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냥 다 이쪽 사람이니까 이 대화 주제를 그냥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 안 숨겨도 되고 필터링 안 해도 그쵸. 되고. 너무 그래서 크게 저는 얘기하지 말고. 제가 오늘 또 음. 어떤 그 야외 카페를 갔거든요. 아이고야. 짤스님한테 또 혼났잖아요. 예. 뭘 그렇게 크게 얘기하셨어요? 야외 카페에 있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서핑 보이 그 레드벨벳 예, 네, 예. 그 춤을 일어서서 추는 거예요. 신났나 보다. 무반주로. 여기 딱 그 서핑보이 노래 하나 넣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혼자 추길래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근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혼자 춰. 멋있다 그래. 음. 그리고 막 맞다 그래요. 교태 부리고 막 앙앙 소리 지르고 그래 가지고 부끄러워요. 한 소리 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개벅참에 속해 계시는. 왜 벅참을 주제로 할 때 적극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이쪽 친구 이거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물론 내가 이 모든 얘기를 일반 친구 누구한테 커밍 아웃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뭐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 내가 만약 애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연애를 그 이전 연애도 그렇고 지금 연애도 그렇고 좀 오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친구를 더 만나기 또 어려웠던 상황이 있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애인과의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 뭐 이런 이야기에서의 갈등이나 아니면은 뭐 싸웠던 거 이런 거를 마음 놓고 이제 뭐 상담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 친구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냥 이쪽 친구보다는 그냥 애인 한 명 잘 만나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채워주지는 못하더라. 그 나의 뭔가 이러한 감정이라든지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인이 약간 그쵸. 애인한테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어느 정도 그런 커뮤니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이쪽 친구는 마음에 정말 맞는 친구 한두 명은 좀 필요하다. 음. 저는 그 생각해요. A는 좀 헤어지면 끝이지만 친구는 남아있다는 것. 그렇네. 음. 그리고 이쪽 친구가 조금 더 내 인생의 갈피를 잡는 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친구들보다. 왜냐면 이제 음, 걸어가는 길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20대, 10대 때는 네.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3, 40대가 되면 이제 일반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제 관심이 이제 재테크나 육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육아나 이제 결혼 부분이 이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기 개발 커리어적인 그쵸. 면모에서 음. 네, 이쪽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조금 더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음. 요. 저는 맞죠? 그거를 진짜 요즘 뼈저리게 깨닫거든요. 저도 20대 때는 진짜 칠렐레 팔렐레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30대가 되니까 이제 막상 좀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늙었을 때는 나를 누가 책임져 주고 누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려면 그치. 나를 키워야 되는데 내 주변에 이제 일반 친구들은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저기 사고 형이나 짤스 형에게 조언을 많이 받으면서 나를 많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음. 음. 다행입니다. 농담이고 농담이고 좋은 얘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필요한데 저는 한편으로 또 궁금한 건 저는 사실 이런 활동을 한 지가 2 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쪽에도 평생 친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을 봐도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건 저는 10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생 친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시절처럼 계속 뭔가 바뀌는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게 됐어요. 주변에 뭐 되게 막 몇 년 된 친구 막 20년, 30년 가까이 된 친구들 40살, 50살이 되어서도 계속 만날까?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근데 슬픈 얘기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친구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은둔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은둔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은둔 이쪽 생활을 하고 일반 헤테로섹슈얼이 아닌 채로 일반 생활을 지속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적어도 잠깐이라도 은둔을 탈피하고 끊임없이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맞아. 떠나고 찾고 헤매고, 사실 저는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죠, 나온 지. 그러니까 연차가 이제 많이 찼는데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이거든요. 음. 그전까지 만났던 친구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 내가 나의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죽여버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과거 정산을 몇 번씩 하고 손절과 이렇게 멀어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겨우 만남과 헤어짐에 익숙해지고 마음 맞는 사람을 찾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혼자서 그냥 끙끙 앓는 거는, 은둔으로 지내기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손해를 넘어서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그런 것 짤스 같아요. 형이 네, 말한 그런 시절 인연이 어찌 보면은 사고 형이 말한 시행착오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음. 시행착오를 어쨌든 겪다 보면은 이제 나의 진짜 찐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맞아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 네, 분들이 조금 너무 겁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잃을 때 한번 이런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 네, 가시는 네,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그 이 소중한 인연도, 너무 잘 맞는 인연도 평생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 있다는 게 어디예요, 잠깐이라도.
그런 맞아. 말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요. 손절도 친구가 생겨봐야 손절을 한다. 맞아. 그쵸, 그쵸. 주변에 은둔인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음, 저 있어요. 저 부산에서 만나는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연애를 되게 오래 한 5년 하다가 최근 헤어지고 아, 제가 그래서 부산 갈 때마다 저도 술번기를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클럽을 가보자 했는데 맨날 클럽 문 앞에서 집 간다 그래요. 음, 못 어. 들어가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못 들어가면 다 털릴 것 같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나는 개임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음. 자기 외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혹시나 아는 사람 생길까 봐 직업적으로도 좀 고민인 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즐기고 싶지만 내가 잃을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애인도 그러니까 그 형의 애인도 은둔인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한 음, 번도 단 한 번도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음, 한번 서울 저는 데리고 와요. 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은둔이 아니야. 근데 내 애인이 은둔이야. 음. 그러면은 내 삶의 그 반경 자체가 너무 제한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들한테도 내 애인을 같이 소개시켜 주고 같이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애인이 은둔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가 좀 슬플 것 같아. 음. 내 인생 말고도 그 애인이 이런 거를 즐겨보면은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 맞아.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사람도 좋고 다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애인이 그거에 너무 뭔가 벽을 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은 그게 마음이 조금 안타까울 것 같다. 제 저는 약간 주변에도 이제 은둔 애인을 만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음. 보면은 이제 애인이 은둔이라서 이제 같이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제 친구들은 소개는 시켜주고 싶은데 애인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음. 약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배려 차원인 문제 같기도 해요. 이게 좀 음. 단순히 은둔에 나오고 말고의 좀 이런 좀 복잡스러운 이제 범위로 확장이긴 한데 저도 이제 은둔이었던 사람을 만나면서 어 사실 제가 막 친구들을 물론 이제 이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저의 모습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원래도 친구들 그렇게 막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특히 또 이제 코로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을 막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둔이어서 왜 이쪽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음, 그러니까 형도 굳이 음, 연애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 이전에 저의 모든 게 다 이렇게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너무 사바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나 설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좀 더 많이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클럽에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어, 스텝. 제가 클럽에서 어디 있는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야, 쟤 저기 있다 이러고. 아니 근데 그, 클럽에 있으면 그분도 이제 은둔 탈피했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웠었죠. 음. 그거는 나중에 연애가 주제일 때 또 이제 신명나게 깔 수 음. 있습니다. 깔 음.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은둔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케이스를 많이 못 접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른 거고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시야가
갇혀 있으니까 맞아. 그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모든 거 사안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서 오는 이 스트레스나 그 맞아. 갈등? 그게 조금 애인 간에서 더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저희 어쨌든 방송 사실 들으시면서 이쪽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방송을 이어갈 거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지금?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 바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음. 근데 저는 확실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둔일 때보다 활동할 때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은둔일 때 사실 사람을 보는 건 어플에 있는 사진이 다잖아요. 저는 SNS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적인 것만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하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이태원에 나가고 종로에 나가고 하니까 내 행동 거지를 되게 조심해야겠다. 사람을 만날 때든 사람을 절교를 할 때든 끊을 때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예를 들면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음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 음. 소문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 나를 뭐라고 소문내고 다닐까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이태원 저도 그거 죽돌이? 진짜 궁금해. 약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지가 너무 궁금해. 음. 핑 가면 쟤 또 있네? 죽돌이요? 그거보다 좀 더 자극적인 또 뒷담화를 왔네. 또 원한다고요. 왔네. 또 저러네 이러고. 궁금하긴 하죠, 그런 거.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보고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플에서 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생각보다 SNS나 이런 데서 굉장히 멋있고 되게 몸 좋고 이런 스타일로 막 자기 꿈의 그런 이상형으로 파악을 듣는데 실제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좀 놀라웠었어. 그쵸. 나랑 같은 세상에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어, 이 사람도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보는 그 감각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냥 인간이구나. 내가 선망하고 갈망하던 멋있다 생각하던 저 사람들이 그냥 맞아. 쪼꼬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좀 할 필요가 또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도를 벗어나서 좋은 이쪽 친구를 만나서 이쪽 생활을 해 나가는 헤쳐 나갈 필요가 좀 있다 싶기는 해요. 맞아요. 조금 다음 주 스포를 해보자면, 다음 주는 이제 친구를 어떻게 사귈 거잖아요? 그것도 음.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행착오도 맞아.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잘 지내서 잘 굴려가면 좋지만, 뭐, 진짜 안 맞아서 막 손절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이쪽 그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지금 힘든 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뭐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거잖아요. 그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갈팡질팡하는 거여서 거의 갈팡의 지금 퍼센트지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제가 이름을 말하면 너무 아우팅이 돼 버리니까 말할 수 없는데 저희 홈페이지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쓰는 대규모 커뮤니티 홈페이지 뭐뭐 도시 음. 네. 역시. 거기 가면 만남이라는 메뉴에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음. 정말. 그래서 한번 눌러보고 단톡방 들어가서 한번 대화 같은 거 한번 보면서라도 꼭 정모에 참석하는 게 무섭더라도 그 오픈톡에 들어가서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약간 음? 저는 약간 여기 E 있어요. 여기는 이미 MBTI E가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 하려는 용기를 떠나서 그냥 아예 시도를 한다는 그 선택지가 없어요. 맞아, 맞아.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첫 시작 잘 되는 애들이 E죠. 제 주변에 이제 E 출신의, 그러니까 E 성향인데 이제 은둔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쪽 활동을 시작한 애를 보니까 그런 방송 많이 듣고 종로에 이런 술집들이 있구나 해서 무작정 바를 찾아가 봤대요. 아우 가니까 와, 다행히 그거 대단하다. 예. 와, 대단하다. 내향인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가서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주변에 생각보다 2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 예, 그게 그 음. 엄마 친구가 뭐 어린 하자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아 그래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한번 용기를 내서 친구가 있으니까 나를 지켜줄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엄마 오리 하니까 생각났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3670이란 영화가 있거든요. 맞아, 그게 맞아. 이제 은둔인 이제 이쪽의 사람이 엄마 오리라는 존재를 만나가지고 이쪽 생활에 어우르게 되는 얘기를 담은 영화인데 한번 보셔보세요. 그 보셔보세요.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제 엄마 오리에 대해서 신명나게 맞아. 또 얘기를 해야죠. 각자의 맞아. 맞아요. 쉽지 좋습니다. 않아. 은둔 탈출 쉽지 않아. 맞아. 제 친구는 이거는 운둔 탈출하려다가 이제 사회의 쓴맛을 맛보고 다시 은둔으로 돌아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 어떡해. 케이스도 조금 발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스스로를 은둔이라고 칭하는 것, 스스로를 은둔이라는 뭔가 배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라고 봐서 맞아.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의반 타의반은 괜찮은데 가끔 그걸 약간 엄청난 훈장처럼 유지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근데 그런 거는 그런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그 맞아. 좀 있어서 맞아.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그 기저에 깔리는 어쩔 수 없는 그 슬픔이나 우울함이 있어요. 동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와 비슷한 존재들과 함께 있다는 게 사실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필요한 일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쵸. 좀 이제 은둔이라는 거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걸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빨리 깨부술 수 있으면 빨리 깨부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1시간이 금방 또 됐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은둔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들 좀 소감은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은둔이었던 시절이 떠오르긴 했어요.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도대체 제가 왜 어쩌다 제가 은둔일 때 극혐하던 사람이 제가 되어 버렸어요. 막 이태원 종로 막 매주 가고 막 노는 거 그래서 좋아.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욕하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은데. 디테일하게 어, 그대의 행복이 디테일하게. 무엇이냐. 어, 근데 저는 원래 사실 막 그러니까 아이이긴 하지만 일반 친구들이랑도 되게 외향적이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때도 음주 가무 좋아하고 그냥 일반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게이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근데 이제 발을 들이고 이제 여기만의 재미, 여기 커뮤니티만의 뭔가 특이한 점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누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사실 그중에 하나도 이렇게 매주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행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도요. 험한 것이 들어왔다. 험한 것이 들어왔네. 사고님 뭐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그냥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생각이 약간 복잡하네요. 안 그래도 요 며칠 동안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인치제식 생각의 꼬임이긴 한데 그
주변에 뭐 일반 친구들도 만나고 또 결혼 얘기도 듣고 삶을 살아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이제 결국 또 이제 '내가 탈반을 할 수 있을까? 은둔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뒤로 하고 탈반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좀 귀결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은둔 시절이었던 때를 좀 생각을 해 보고 내가 이렇게 이쪽 활동을 하는 걸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든 싫든 한 번쯤은 이제 그 일반들이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결혼하고 뭐 가정을 꾸리고 막 이런 압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은둔을 벗어나야 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쯤은 나와 보고 활동해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음. 좋네요. 그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 진짜. 맞아. 다시 은둔이 돌아가더라도 음. 해 보긴 해 봐야지. 음. 나를 찾는 과정. 아니면 다시 돌아가세요. 음. 맞아. 원다님은 어땠어요? 저는 지금 여기 전 진짜 은둔 생활이 없어 가지고 그 은둔 생활에 대한 공감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는데 오늘 대화를 해 보면서 '아 진짜 저런 고민들이 있었겠구나. 뒤늦게 나오신 형들은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구나.' 싶어 가지고 안아 드리고 싶네요. 토닥토닥. 투닥투닥 그러니까 요러고 저는 있네. 항상 누군가의 어미새였던 것 같아. 나도 아기새 하고 싶어. 아기새라기엔 타조 같으세요, 타조. 덩치가 입에 너무 커서 아기 새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선녀님은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요? 뭐랄까. 결국 저도 인제 어릴 때는 되게 저 스스로를 감추고 그다음에 은둔이라는 이름 하에 뭔가 어 어떻게 보면은 막 활동하시는 분들을 안 좋게 보는 시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일부인 거고 은둔이다, 은둔 아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뭔가 하나의 편견 없는 생활,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서 나 스스로를 그냥 인정하게 되고 상대도 인정하게 되고 그 과정들을 겪게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러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클럽도 가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왜냐면 친구들 사귀는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사람이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은둔을 나와 보는 거, 시도를 해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We are the world. 저도 소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살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다른 이제 게이분들과 만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런 발자국들 떼는 게, 나라는 사람 자체가 훼손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나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생각으로는 그 운동과 활동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 그래서 이제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은둔을 탈피해 보고 싶은데 너무 겁난다. 이러면 막 연락해 찾아오세요. 주세요. 연락 찾아와 주세요. 주세요. 메일 저희 여기 주세요. 풀 저희 코스로 원다님이 일단 단계별로 스텝별로 하나씩. 저기다 맡기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원하는 코스별로 말해 주세요. 1번 술방, 뭐 2번 바, 뭐 3번 클럽, 아니면 4번 이쪽 모임. 오, 음. 조용히 이렇게 슬쩍 해서 찍먹 정도 해 줘야지 저렇게. 아니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음. 벌써 4 곱하기 4만 해도 16번의 방송을 더 하는 건데 그쯤에 사고님 생일 있으니까 팬미팅 겸 어, 생파티를 어, 더 팬미팅 하게 인간이요. 해봅시다. 팬미팅 하면 안 돼요. 다 와서 반해버리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은둔들 다 다시 은둔시키기죠. 저기요. 역시나 그랬어.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호모사피엔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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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아줘.